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나왔습니다. 하락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원리는 간단하다 말씀드렸어요. 실수요자는 살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공급자는 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사지 않는데 내가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수요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출금리고요,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예금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금금리가 높게 된다면 주택 보유자가 이익이 났을 때 처분하고 그것을 다른 채권이나 예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는 없지만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이유는요,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서 수요는 제한됐지만 예금금리가 낮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것을 처분하고 현금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금금리 외에도요, 매도자가 꼭 팔아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전세난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부분이에요. 자, 이 역전세난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1.75% 이상의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 증가가 겹쳤을 때 나타납니다. 주로 겨울방학 때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조건도 역전세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금리도 낮은 상황이고 여전히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역전세에 대한 기대는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에요. 자, 올해 1분기에 주택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급매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냐? 일시적 2주택 갈아타는 주택 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하락 원인이었죠. 자,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된 개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것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어려우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한다고 밝힌 부분이죠. 자, 먼저 간략하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그게 아니면 6에서 45%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낮진 않아요. 자, 그런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75%까지 막대한 세금이 적용이 돼요. 이것이 양도세 중과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는 이 중과세율을 적용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기본세율로 부과해서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발표됐고 빠르게 추진된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을 이전에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때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과세되는데, 그 전에 팔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지금 이것을 자꾸 한다 그러고 늦게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다주택자가 안 팔고 나 이거 진짜 풀릴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은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는요, 완화 기간이 2년이었어요.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거 2년의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2년은 효과 없다, 1년이 적당하다, 아마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년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 반발도 좀 덜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부분은요,
이재명 후보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방식은 좀 다릅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뭐 100%, 6개월에서 9개월은 뭐 5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었지만 어찌됐든 1년 이후에 너네도 찬성했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거 반발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한시 유예로는 한 개의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또 세법이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그냥 1년 동안 중과 유예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낫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좀 속이 쓰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1일 날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가 됐거든요. 10%포인트씩. 그래서 그 전에 예전 중과세율 받고 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 하나, 중과세율을 피해서 증여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이 증여세율이 중과세율보다 좀 낮다 뿐이지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 사람들도 좀 속이 많이 쓰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로 활용했던 분들 8년 정도 묶여 있으면서 중과세율 피하고 양도세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한 방에 풀어줘 버리네. 전세 가격도 못 올렸는데, 그런 분들은 좀 속이 쓰릴 겁니다. 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작년 이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비슷한 정책이 나왔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반 정도 기간이 적용됐는데 솔직히 이거 적용되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는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 어지간해선 안 팔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부동산 시장이 어땠죠? 굉장히 뜨거웠죠.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긴축을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 저금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사라져버렸던 시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갖고 싶어 하겠죠. 게다가 대상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10년 이상 보유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예요. 물론 여전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낮은 저금리 상황입니다. 하지만 7월 달만 돼도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예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처분해서 이익 실현을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매물이 언제 쏟아질까요? 자, 2022년 5월 중과 유예가 시작이 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이 있겠죠. 그리고 2023년 5월에 중과 유예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도 시행하자마자 매물이 쏟아질까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중과 유예 막바지에 매물이 쏟아질까요? 저는 이때 막바지가 가장 매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간다고 영상을 기쁜 마음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자, 왜 유예 직후에는 팔리지 않을까요? 일단 수요가 너무 제한돼요.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수요를 못 잡는다는 부분이죠. 지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요, 거의 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자가 이렇게 수요자가 부담이 늘어나면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과 유예 푼다고 가격을 팍팍 낮출까요? 매도자도 싸게 안 판단 말이에요. 왜? 유예 기간이 1년이나 되고요.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규제를 완화한다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중요한데 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예금금리다. 예금금리가 지금은 높다 낮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팔 생각을 안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유예 직후에는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까워 이 유예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요, 내년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호가를 크게 낮추더라도 파는 것이 세제 개편으로 이득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워낙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 중과가 다시 도입되기 이전에 파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게다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원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전세난이었죠. 이 역전세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생기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세제 개편이라는 악재가 추가됐기 때문에 시중에
꼭 팔아야 되는 매물이 증가한 것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꼭 팔아야 되는 매물이 증가할 때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정된 게 2024년까지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침체가 올 때 고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현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제도를 아는 것이 힘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